자, 오늘 두 번째 코너 PD 추천 배송입니다. 오늘 PD 추천 배송에서는 시사인물을 만나보려고 해요. 그 시사인물들 중에서도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월곡동 고려인 마을 사람들 이야기거든요. 월곡동 고려인 마을 분들 중에는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출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족들도 현지에 있는 경우가 많고요. 얼마나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진짜 그거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워요. 네. 그런데 이제 지난 일요일에 이 고려인 마을에서 힘을 모아가지고요. 우크라이나 현지에 있는 청소년 한 명을 광주로 피신시키는데 성공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이 청소년은 고생해서 루마니아로 오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루마니아에 왔는데 네. 비자 문제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루마니아에 있는 한국 주재 대사관에서 네. 이 문제를 해결해서 지난 월요일 날 13일 날 결국 안전하게 지금 우리나라에 맞죠? 도착했다는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그래요. 정말 다감사한 일이고 다행이에요. 근데 그 전쟁의 포화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고려인들이 더 많습니다. 가족들의 무사 안일과 또 평화를 기원 중인 월곡동 고려인 사람들, 그들이 바라는 새봄, 새로운 시작을 화면에 담아봤습니다. 23일째 지속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에 노심초사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월곡동 고려인 마을입니다. 2억마일리 떨어진 한국에서 현지의 가족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리는 일. 오늘 고려 방송에서 우크라이나 동포 제외 고려인들이 모시고 이제 우크라이나 지금 어떤 상황인지 가족들도 이렇게 소개해 주시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안전한 한국으로 들어왔지만 가족들은 아직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다는 고려인들. 전쟁의 포화 속에서 공포를 견디고 있을 가족들을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Старшая мне приехала сюда, и младшую я привезла сюда. Это средняя дочка, да. Много не накупишься, вот так вот, что п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люди берут. А так все сидят дома живут. Много беженцев идут в Польшу же. Почему в Корею как тяжело попасть? До Польши добраться невозможно. Там очередя 2 суток стоят. Но это тоже напряжение. А говорю, доехать куда-то, это вообще просто нереально. Они боятся. У нас доехать до Польши, это почти 1,5 суток надо. 루이자 씨 가족이 보낸 현지 영상입니다. 가족들의 보금자리가 반파돼 버린 상황. 폭격 당시 가족이 있었다면 큰 화를 입을 뻔했습니다. Вот там с той стороны снаряд зашел, там дырка у нас. И это, сзади все, это впереди только часто осталось, а сзади дырка, там ничего нету. Здесь забор был с соседями, тоже ничего нету. Все наши труды, 계획들이 다 которые 이제 все, нет, 열심히 전 세계를 충격에 몰아넣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러시아의 침공이 23일째로 접어들었는데요. 러시아 기갑 부대는 키예프 코앞까지 근접했고 동쪽으로 30km가량 떨어진 바실키프에서 격렬한 교전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등 민간인 거주 전쟁이 길어지면서 민간인들의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침공일의 사망자 수도 키이우에서는 아파트와 버스에 가해진 무차별 폭격으로 사망자가 속출하고 남부 마리우폴에서는 민간인 2,400여 명이 숨졌습니다.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민간인은 무려 300만 명. 피난 행렬의 대다수는 어린이와 여성입니다. 루이자 씨의 딸과 손녀도 그중에 한 명입니다. 그곳에 있었을 때도 늘 전쟁이 일어날까 걱정 속에서 살았지만 막상 전쟁이 나니 하늘이 노랬습니다. 헝가리로 탈출해 피난살이 중이라는 10살 손녀 걱정에 눈물이 마를 새가 없습니다. Да, конечно, я ее хочу сюда провести. 원래 여기 Сюда, чтобы она здесь 한국에 была, пока там война 싶은데 идет, чтобы здесь была. 근데 못해요 지금 비자 비자 때문에. 지금 이 순간 평화가 그 누구보다 간절한 사람들. 요즘 고려인 마을의 최대 화두는 바로 평화와 안정입니다. 고려인 마을에서 거주 중인 우크라이나 국적의 고려인은 250여 명. 러시아 침공 소식이 들려온 후 고려인 지원센터에 모여서 상황을 공유 중인데요. 현재 고려인 마을과 연고가 있는 고려인 동포 30여 명이 루마니아에서 피난 중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사든지 러시아 사든지 어디 카자흐스탄 사든지
코리안들은 37년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거제 떼댕기며 살고 있거든요. 세계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자꾸 전쟁 시작한지. 근데 제일 특기가 백성들이 고생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백성들이 고생하고 애들도 죽고 어른들도 죽고 지금 울며 불며 탈며 다 이렇게 살고 있는데 너무 아까워요, 사람들이. 지난 100여 년 동안 중앙아시아에서 전쟁과 탄압, 강제 이주 등의 지난한 역사를 견뎌온 고려인들. 때문에 고려인들은 전쟁으로 가장 고통받은 사람들이 힘없는 민간인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Друзья есть украинцы. Есть украинцы, друзья. Вот это, они вот, даже мои друзья, кто-то умерло. Их дети тоже, детей убили. Дети, вот ребенок, убили ребенка его. Вот. Но мы, это все украинцы, что корейцы, это же едино, ну все мы люди. И поэтому люди должны жить, процветать, радоваться, смеяться с детьми, внуками. Это же жизнь. Вот это мне хочется.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더 자주 모이게 된다는 고려인 마을 사람들. 현지 소식을 공유하고 해결 방법을 함께 찾아보기 위해서입니다. 가족들의 무사한 일을 기원하면서 고통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 간절한 마음이 어떻게 하면 현지에 닿을 수 있을까? 기도가 깊어집니다. 힘들고 어려운 우리 우크라이나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동포들, 우리가 먼저 돕는 일을 시작하면 그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한국에 올 수 있도록 도움을 받지 않을까. 다는 못 도와줄 것 같아도 한번 돕자. 가족이 운 좋게 우크라이나를 빠져나왔어도 한국까지 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100만 원 이상의 비행기 값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가 태반인데요. 서로의 딱한 사정을 아는 처지라 넉넉지 않은 형편이라도 조금씩이나마 동참 중입니다. 그 마음이 쌓여서 성금이 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 인터넷과 전기, 수도까지 끊기는 경우가 많다는데 시간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현지 상황. 답답한 마음에 틈만 나면 연락을 해보는데요. 하지만 전화 연결이 되지 않을 때가 많아서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Это, как сказать, что звонок идет, и там связи нет, они не поднимают, и где-то сейчас мы не знаем, где они находятся, и не могут. И, последний раз разговаривали, неделю назад, а потом последний раз звонили 2-3 дня назад, и связи нет. 다른 고려인들도 영상통화를 시도했지만 역시 연결이 되지 않기는 마찬가지. 다들 안 돼요? 예, I know. 그런데 다행히 한 분이 연결됐습니다. 안부를 물어야 할 가족이 한둘이 아니니 마음이 바빠집니다. 만져질 듯 그리운 가족들. 당장은 한숨을 돌렸지만 또 언제 연락이 끊길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아무 걱정 없이 그리고 장벽 없이 만날 수 있는 평화야말로 이 봄 고려인들의 꿈입니다. Ну, конечно, нам надо, чтобы закончилась война. Чаще бывает. Война кончилась. Я хочу, чтобы наступил мир, во-первых, чтобы им легко жилось там, конечно же. И чтобы сюда приехали, да. Чтобы мы вместе жили все. 전쟁이 없는 한국, 조국 땅에서 아이들을 걱정 없이 키우고 싶다. 이 말이 가슴에 확 와서 꽂히네요. 너무 아파요, 마음이.
다행히도 저희가 취재가 끝나고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떤 거요? 아까 그 방송에 나왔던 남 루이자 씨 긴급 지원금이 전달이 됐다고 해요. 아, 그래요? 예, 지금 남 루이자 씨 가족들이 항공비가 없어서 오도 가도 못한다 이런 소식을 들은 우리 네. 고려인 마을에서 상금을 모아가지고 드렸다고 합니다. 잘했네요. 그래서 다음 주면 그 10살 된 손녀 할머니 품으로 이렇게 온다고 하니까 너무 참 얼마나 다행스럽죠. 기다릴까요? 네. 그래요. 고려인들의 진정한 봄날이 오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 봄에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분들이 또 있어요. 복직 후에 새로운 희망을 갖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노동자, 그리고 4월 공연을 앞두고 연습이 한창인 강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화면으로 담아봤거든요. 만나보겠습니다. 깜깜한 이른 새벽부터 옷을 챙기며 분주하게 출근 준비에 나서는데요. 항상 이 시간에 출근하세요? 네, 항상 이 시간에 출근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 하루도 빠짐없이 남해화학으로 출근하는 정채섭 씨. 이렇게 출근길 다니신 지는 몇 년이나 되셨어요? 한 14년 되는 것 같네요, 14년. 지난해 12월 남해화학은 비정규직의 고용 승계를 거부했고 노동자 33명은 한순간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이후 집단 해고당한 노동자들은 복직을 위해 23일 동안 공장 안에서 동료들과 함께 버티면서 고용 승계를 위한 복직 투쟁에 나섰는데요. 지난해 12월 23일 노사가 전원 복직에 합의하면서 23일 만에 다시 출근하게 됐습니다. 일단 복직이 돼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복직되기 전까지 사실은 좀 고통이라면 고통이고 일상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살았지 않았느냐. 이게 나한테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찌됐든 복직이 돼서 그 마음을 좀 잊어가고 있는 단계이기는 합니다. 동료들과의 정신도 힘들게 되찾은 일상입니다. 무슨 회사 다시 나간다면서요? 예. 잘하셨네요. 기분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텔레비를 보고 알았어요, 뉴스에. 투쟁하는 기간에 같이 마음고생했을 가족 생각에 미안한 마음이 컸는데요. 올라가니까 벌써 학업비만 언제 집에 돌아가냐, 언제 애기들 볼 수 있나 이 걱정을 많이 했었지. 가족들이 밖에서 피켓 시위하고 기자회견 만들어내고 또 관공서 쫓아다니면서 면담하고 국회에 면담하고 이러면서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해고 노동자 33명의 가족들도 가족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위에 동참하며 함께 힘을 보탰습니다. 정말 가족이 없으면 제 심정만으로는 무너질 것 같아요. 지금도. 근데 살짝 또 울컥한데 가족이 있으니까 그 힘으로 아마 버텼던 것 같습니다. 힘든 시간을 함께 버텨주었던 동료들과 다시 모였는데요. 여전히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서 언제든지 해고될지 모르는 위험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 우리가 지금 2년 후에 또 체제 입찰을 남해에서 할 것이고, 그러면 또 저희들은 고용이 불안할 것이고. 운청사에 의해서 업체가 바뀌더라도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은 그 만족이 고용 승계가 된 것이 우선이고요. 14년 동안 한결같이 걸어온 길.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 정채섭 씨는 2년마다 반복되는 해고에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버티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일이 또 안 벌어지게끔 준비를 좀 더 잘해서 저희 같은 비정규직
직원들이 편안하게 고용 불안 없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합니다. 강진의 월각산자락 아래 이른 아침부터 암탉이 있는 닭장으로 향하는데요. 많이 먹고 예쁘게 알도 많이 나라. 이리 와. 아침부터 닭 모이를 챙기는 이유가 뭘까? 어디 보자. 어이구 많이 났네. 닭들이 낳은 알들을 하나씩 챙깁니다. 뭐 너도 줘? 너도 소리 질러. 방과 후 교사인 정혜정 씨는 강진에서 배우로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공연 연습에 앞서 매일 아침 날달걀로 목 관리를 하는 정혜정 씨. 집안에 잡기 잡신을 다 사라지게 하고 복을 갖다 준다고 안 오냐. 우들 동네 사람들이 허벌나게 좋아하더만요. 청자조작단이라는 조만간 프로젝트에서 공연하게 될 청저에 관한 연극 대본입니다. 제가 연기에 대한 무대에 쓰고 싶다 뭐 이런 열망이 항상 가득했었었는데 마침 강진에서 조만간 프로젝트 공연을 할 배우를 모집한다고 해서 2019년부터 지금까지 배우로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데요. 연기는 정혜정 씨에게 오랜 꿈이기도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보험도 안 들어놓고 일만 시키더니 일이 이 지경이 되니까 나 몰라라고. 서울의 작은 극단에서 연극을 시작해서 연기를 굉장히 하고 싶었는데 집안의 반대도 많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중간에 공부를 다 못하고 그만뒀어요. 근데 그 꿈이 항상 남아 있어서 이제 남들이 물으면 항상 제가 재미삼아 저 이 다음에 크면 배우 될 거예요. 연기 잘하는 배우 될 거예요라고 얘기하는데 읍내에 위치한 한 공방. 물레를 돌리면서 노래 연습에 한창인 도예가 황보궁예 씨. 노래가 익숙지 않아서 작업하면서도 대본을 계속 보는데요. 생전 처음 들어본 노래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가사도 음절도 잘 모르니까. 근데 이제 자꾸 듣다 보면은 은연중에 이제 애워지죠. 도예가로 활동한 지는 20여 년. 어떤 계기로 배우에 도전하게 됐을까? 작품 만들 때는 괜찮은데 쉬는 시간에 이게 좀 애로움, 우울증 같은 게 약간 찾아오는 느낌? 이래서 그러고 있는 와중에 아는 동생이 여기에 이렇게 연극 배우들을 뽑는다더라 하고 가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우연한 기회로 마당극을 접하면서 성격도 많이 밝아졌다고 합니다. 관객분들하고 소통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활기 넘친다 할까요? 활기 넘쳐서 아직도 힘이 넘칩니다. 늦은 밤 마당극 연습을 위해 모두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앞뒤 만들 거야 지금? 선생님이 앞뒤 하세요. 앞뒤 좀 만들게. 여기다 내가 막 배우들 모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재활용품을 활용해서 공연에 쓸 악기도 직접 손으로 만듭니다. 술 소품들을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면 되게 찰떡하고 또 재미도 있고 그러죠. 본격적인 마당극 연습이 시작되는데요. 그 집안에 잡기잡신을 다 물리치고 복을 갖다 준다고 안 오요. 강진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니. 강진의 지역 주민들 극단이 만들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지역 주민분들 중에서 연극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모집을 해서 연극을 통해 강진을 알리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다양한 직업의 지역민들이 모여서 함께 만들어가는 조만간 프로젝트. 새로운 도전을 향한 배우들의 열정만큼은 그 누구보다 뜨겁습니다.
뒤에 막 깨져버렸다고요. 사실은 실제 자신의 직업들이 있고 생활전선에서 일을 하고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프로 배우들이 내려와서 보면 거꾸로 위로받고 힐링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열정이 장난이 아니세요. 아이씨 큰일 났어 큰일 나버렸다니까. 4월 공연을 앞두고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연습에도 지칠 줄 모르는 배우들. 앞으로의 도전이 더 기대가 됩니다. 연기자가 되는 것도 이룰 수 있는 자리이고 그리고 강진을 홍보하는 그런 자리로 열심히 저희가 배우로서 활동하겠습니다. 조만간 프로젝트! 조만간 달랑게! 집단 해고 후에 복직한 노동자 그리고 열정이 넘치는 방금 보셨잖아요. 강진 군민 배우들까지. 모습은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도전, 희망이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다시 일할 수 있다는 희망. 맞아요. 그러니까 남해화학 복지 노동자들한테 좀 읽을 수 있었고요. 그럼 어떤 도전을 해야 될까? 네. 이건 좀 개인적인 것보다는 우리 사회 모두에게 좀 도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남해화학 집단해고 사태가 사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2019년에도 29명의 노동자가 똑같이 집단해고된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노동자들과 가족들은 얼마나 불안한 나날을 보냈겠습니까? 남해화학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두 번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제도적 개선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제도적 개선을 위한 노동 환경을 좀 더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사회의 굉장히 필요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네, 저는 그 아까 강진 전망관 프로젝트 보고 확 뜨거운 것이 올라오던데 연극하고 싶어서요? 저는 연극은 아니고 뭔가 이렇게 열정 이런 게 느껴져가지고 뭔가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자, 저분들은 낮에는 생업에 종사를 하고 밤에는 그렇죠. 배우를 하고 이러시는 거잖아요. 시간이 없네, 바쁘네 이렇게 해서 핑계 대면 안 되겠구나. 저도 뭔가 할 수 있겠다. 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올 봄에 새롭게 시작하는 많은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사직배송에 응원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이 응원이 오늘 마지막이라 너무너무 죄송해요. 시사직배송 방송은 봄철 프로그램 개편으로 오늘 최종 마감을 하고요. 4월 첫 주부터 새로운 프로그램이 신선한 도전을 펼쳐갑니다. 많은 기대 응원해 주세요. 김석 총장님 그리고 안 변호사 시사직배송 도우미로 이제 지난 1년간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느낌? 저는 제가 좋아하는 분의 말씀으로 인용하고자 하는데 좋은 가족이 좋은 골목을 만들고 맞아요. 좋은 골목이 좋은 동네와 마을을 만들고 그리고 좋은 마을이 좋은 지역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예. 여기까지는 좀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 이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협동하고 사회적 연대를 통해서 진짜 필요한 긍정적 시사가 넘쳐나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우선 너무 아쉬운 마음이 크고요. 그리고 시사직배송 도우미로 제가 활약은 아니지만 활동을 하면서 오히려 제가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너무 많은 지식을 깨달았다, 얻었다. 많이 배웠어요, 저도 많이 배웠어요. 이러한 계기로 더욱더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힘을 보탤 수 있는 더 나은 어른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아유, 그래요. 비록 시사직배송의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앞으로도 우리 이웃의 작은 이야기도 귀 기울이는 관심, 배려 우리 잊지 말게요. 시사는 나의 이야기고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생활 밀착 교육 시사 프로그램 시사직배송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